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긴급한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물가가 급등한 거로 발표가 돼갖고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거든요. 마지막에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충격은 되게 컸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걸 부동산 쪽에 관심이 크거든요. 주식이야 뭐 들렀다 놨다 뭐 머니 게임이니까. 자, 이게 당장은 폭락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실질지수로 따지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CPI 예상 상회, 파월, 금리 경로 불투명해졌다. 올해 금리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다.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동산의 악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물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가. 요게 이제 모니터 8개짜리 제가 주식 방송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일봉, 주봉이 없잖아요. 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 개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날, 주, 월 있어도 월입니다. 요렇게 볼게요. 요거 데일리가 아니에요. 이게 데일리가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 요렇게 보시면 2012년부터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CPI거든요. 여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도시지역 평균 물가 지수예요. 우리가 2021년에 주가 폭락할 때 물가가 폭등을 했을 때거든, 이때가.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물가가 좀 진정이 됐죠. 왜냐면 진정이 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전년 동월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월 달 거거든요. 12월 거만 해도 12월이 작년 12월보다 어느 정도 올랐냐예요. 근데 그러니까 매번 2%냐 3%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년 전 동월비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전월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전월 대비 물가가 올랐냐 내렸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1% 올랐어. 1%. 근데 물가가 2% 올랐어. 그러면 지난달은요, 아파트 값은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이번 달에 1,000만 원 올랐다? 그런데 나 지난달에 이자 2천만 원 냈다? 그러면 손해죠. 그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튀어올랐죠. 눈으로 봐도 갑자기 기울기가 팍 튀었잖아요. 최근에 유가는 좀 안정됐는데? 다른 구리 가격, 금 가격, 요런 것들이 막 올라. 물가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리고 이거 연봉이거든요, 연봉이에요. 이건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인데, 1월 달은 조금 오른 것 같고, 12달,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미해 보이죠? 여러분, 이건 미미하잖아요. 이건 왜냐면 이건 12달 동안 오른 거고, 이게 12달인데 이건 한 달이잖아.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가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 자, 요거를 좀 이따 마지막에 보고 제가 먼저 제 책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21년도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상투 2021년 10월 달 상투 친 거 거의 맞았죠?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난 작년 8월 달에 책을 냈어요.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거. 왜냐면 2020년 올해가 물가도 폭등하고 주가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 안 좋아. 부동산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하락은 봄이 지나야 돼. 왜? 지금 4달 동안 옆으로 기잖아요. 횡보하잖아요. 주간으로도 플러스 됐다만 했을 때 이러고 있잖아. 우리가 못 느껴. 그리고 노도강 이쪽은 하락을 해도 강남, 서초, 송파가 올라버리면 전체 지수는 보합이거든. 그러니까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어떤 책 제목 중에 여기 보세요. 19챕터에 홍남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 요게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거. 케이스 실러 지수. 세계적으로 이게 100년이 넘는 거의 140년 된 데이터거든요.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자, 이걸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홍남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 왜냐면 이게 이거를 보면요, 날짜를 보세요. 2021년 6월 9일이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 달째 되는 날 올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때 홍남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일보 기사에서 기사 여기 어디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지금 6월 달이 2008년 리먼 사태 직후랑 비슷하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때랑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대출 금리 이런 게 다 비슷하다, 위험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맞았죠. 이때 대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노동강은 지금도 30% 빠져 있잖아. 이때 이후로. 그때 저는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이게 그때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여기 보시면 6월 9일자예요. 이거 제가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로 오는 게 부동산원 데이터인데 딱 전고점에 아직 살짝 못 왔어. 6월 달이니까 아직 못 왔지. 6월 달이니까. 명목으로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물가를 나눠놓으면 15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즉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12억이 됐어. 그러면 그분은 본전이라니까. 왜 15년 동안 2억의 이자나 세금이나 복비나 뭐 보유세나 이런 걸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물가를 따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야지 우리가 변곡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게 부동산원 지수거든요. 부동산원 보세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지금 엄청 올라 있죠. 이거를 물가를 반영을 하면 요거라니까. 요거 살짝 넘은 거예요. 홍남이가 얘기한 게 여기거든. 이게 12월 달까지라고 이게.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떠냐? 여기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스 실러 지수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꾸준히 올라. 꾸준히 오릅니다. 이거 올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잖아요. 그 나라의 물가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2006년 말 리먼 사태 나기 직전에 이 고점을 넘었죠. 한참 넘어 있죠. 그런데 홍남기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도 물가를 나누면 못 넘었어요. 이거 R자가 붙은 건 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L차트에 있는 거예요. 오늘 L차트는 보여드릴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확대시켜 보면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2008년도에 폭락을 한 거 있잖아요. 미국 부동산도 폭락했고 완전 미국이 망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그때 폭락을 했었거든. 그리고도 2013년까지 빠졌다고 반등했다가.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엄청 올라가고 이게 5월달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더 올랐다고.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면요, 2022년 요 고점 있죠. 이게 얘를 못 넘었어. 그리고 요 고점이 얘를 못 넘었어. 왜? 이 사이에 물가가 올랐잖아. 이 사이에. 근데 지금 쭉 딱 여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좀 전에 봤던 물가가 갑자기 치솟았죠. 근데 케이스 실러 지수는 우리도 그렇지만 두세 달 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케이스 실러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 S&P 케이스 실러 10시티 컴포짓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10대 도시예요. 왜냐면 제가 왜 10대 도시를 관심이 많냐면 내셔널, 즉 전국을 하게 되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다 1층짜리 그 전원주택들이 되게 많잖아. 우리는 서울 아파트를 비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서울 아파트랑, 서울 주택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랑 비슷한 데가 어디겠어요? 줄여야겠죠. 30대 도시도 아니고 20대 도시도 아니고 10대 도시, 큰 도시 중에 주택이거든. 10대 도시의 주택이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파트랑 비교하려면. 그래서 비교하는 건데 좀 꾸준히 오르죠. 빠졌다 올랐잖아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도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자 이거보다 한참 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반영합니다. 그 대신 얘는 11월 달 데이터예요. 얘는 지금 2월이잖아요. 1월, 12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 거야. 11월 데이터가 마지막이에요. 얘가 여기가 11월 데이터라고. 11월 여기가. 그러면 얘가 물가를 감안할 때는 그 대신 물가는 11월 거 이미 나와 있었죠. 11월도 올랐어. 12월도 올랐어. 1월 달에는 많이 올랐어. 오늘 새벽에 발표한 거는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밤이구나, 우리 시간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2월, 1월을 보합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합이라는 가정하에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어 달 동안 물가, 케이스 실러 아파트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이. 그걸 감안해서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뚝 꺾인 거 보이세요? 지난달도 옆으로 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 대신 실제적으로는 보합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지,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보세요. 뚝 부러졌잖아요. 1월 달에. 그리고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2006년 말이거든요. 2006년 리먼 사태 나기 직전에, 리먼 사태 이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이때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빠졌네. 6년 동안 빠졌는데 이게 1년, 한계가 1년이에요. 자, 이때 가격을 지금 작년 12월 달에 못 넘는 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1월 달에 빠지니까 당연히 올해 빠지는 거로 나오지. 근데 이거보다 살짝은 높을 거야. 이거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눈에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이거를 보면 못 올랐잖아요. 못 넘었잖아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나온 책에 쓴 그 내용을 연장시켜 보면 역시 그 책이 맞은 거예요. 못 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물가가 오르는 거를 뭐하러 해. 우리는 가만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극대값이죠. 변곡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극대값이나 극소값, 즉 최대값, 최소값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물가를 환산한 실질지수로 따져가지고 그게 고점을 찍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라 그래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요. 지수가 횡보를 해요. 거래가 줄면서 횡보를 해요.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서는 신고가가 나와. 근데 노도강 이쪽에서 계속 빠져. 그런데 합쳐보니까 보합이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뉴스에는 오르는 것만 나와. 주로 신고가 쳤대느니 어디가 뭐 5억 올랐대느니 3억 올랐대느니 뭐 집주인들이 매물 걷어들여 뭐 이러잖아요. 근데 노도강 이쪽은 1,000만 원을 낮춰도 보러 안 와 집을.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요. 국부적인 어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 전체 시장. 2021년도에도 강남 서초 2022년 초까지 대선하고 막 그럴 때 이준석 대통령 당선되고 그럴 때 강남 서초는 계속 올랐다고. 근데 노도강은 계속 빠졌어. 즉 도끼자루 썩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시장이 안 빠지니까 안 판 거야. 노도강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30%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7억짜리가 지금 5억 돼 있고 이런단 말이야. 물론 강남은 30억짜리가 35억이 돼 있고 40억이 돼 있겠지. 근데 비중을 보세요. 강남 서초의 고가 아파트 50억, 압구정 60억짜리 거기 사는 사람의 비중이랑 전국적으로 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데 아파트 사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정부 정책도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폭락각이라는 게 이게 당장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폭락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나타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폭락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부동산이 오르긴 올라. 지금도 올라. 아마 1월 달도 오른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모기지 금리 막 갚고 막 세금 내고 한 거 보면 손해야. 그래서 그 손해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명목 지수까지 폭락을 한다고. 자, 제가 계속 실질지수 물가를 감안한 거. 물가 올라도 괜찮아. 내 우리 아파트. 어저께 용인 수지 얘기했죠. 15년 전에 10억에 샀는데 지금이 10억이야. 근데 그분은 3억 손해본 거라고. 2, 3억 손해본 거라고. 왜? 15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는데 10억에 5억을 대출받았다고 쳐보세요. 5억은 자기 돈이고 5억에 금리를 한 4%만 쳐봅시다. 4%. 그러면 5억, 5, 4, 20. 1년에 2천만 원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면 2억을 냈겠죠. 이자를. 15년이면 3억을 냈겠죠. 그러면 그분은 10억에 아파트를 샀으면 13억에 팔아야지 본전이라니까. 그게 실질지수예요. 자, 여러분들 요런 걸 자주 듣다 보면 가끔가다 댓글에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물가가 무슨 소용이냐 뭐 당장 아파트 매매가에 오르는데 내 눈에는 우리 집 안 빠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손익을 따져보라니까. 내가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복비 내고 그걸 다 따져갖고 지금 팔았을 때 과연 그만큼의 이익인가? 손해보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뉴스 나오면 긴급하게라도 올리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방송은 지금 서버에 아직 데이터 업로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좀 이따 올릴게요. 마치도록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네. 여기에 가서 L차트 가서 보시면요. L차트 가서 보시면 이건 노트북이에요. 지금 제 서버에는 지금 못 건드려가지고 여기에 경제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아직 데이터가 케이스 실러 있죠. 케이스 실러 딱 누르세요. 케이스 실러 누르고서 딱 보면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7월 달까지 올렸네. 7월 달에 몇 달 동안 안 올렸네. 그러니까 이게 책 쓸 때 올리고 나서 이게 7월 달에 책을 쓸 때 올린 거거든. 그 다음에 안 올렸어. 근데 어차피 장기 추세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요 구간을 보세요. 구간을 보면 1800년부터 나옵니다. 1800년부터. 이게 리먼 사태, 이게 리먼 사태예요. 요게 대공황이, 이게 대공황. 여기가 대공황. 대공황이고 여기 물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요렇게 보세요. 연봉을 보면 되겠네. 연봉. 이거 연봉은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 7월 달까지. 근데 실질지수로는 안 이룰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